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꼭 끝까지 보세요. 저는 15년 동안 노인 재산 보호 상담을 해온 사회복지사 박은정입니다. 지난달 제가 만났던 이정희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75세이신 이 어르신은 평생 아껴 모으신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말을 하실 수가 없으셨죠. 아들 되시는 분이 급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통장도 있고 도장도 챙겨갔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죠. 우리 어머니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제가 아들인데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직원도 안타까워하면서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일을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막상 급할 때는 가족도 쓸 수 없는 상황 말이에요. 병원비가 급해도 장례비가 필요해도 법 때문에 돈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쓰죠? 라는 절규가 들렸습니다. 듣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제도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딱 한 가지만 미리 준비해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10분만 투자했더라면 말이죠.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건강하실 때 3가지만 챙겨두시면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에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김정순 72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오신 분이었죠.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못하셨습니다. 아들이 병원비를 찾으러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말하더랍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 도장도 비밀번호도 신분증도 다 있었는데도요. 결국 가족은 빚을 내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통장 안에는 3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지만 손댈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흔한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백 건의 상담을 해왔는데요.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바로 가족들이 눈앞에서 울고 계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였습니다. 법이라는 벽 앞에서는 저도 무력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가 만났던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그 3가지 준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자녀한테 통장도 주고 도장도 줬고 비밀번호도 알려줬으니까 문제 없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실명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금융거래 위임장입니다. 이건 내가 직접 은행에 가지 못할 때 지정한 가족이 대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문서예요. 한국금융연구원 조사를 보면요. 70세 이상 노인의 62%가 이 제도를 모른 채 통장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기억하는 윤기철 76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요. 다행히 딸이 바로 병원비를 인출해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위임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김정순 어르신 가족처럼 빚을 내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본인과 가족이 함께 은행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직원에게 금융거래 위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양식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만 찍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효력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물어보세요.
둘째, 어떤 계좌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셋째, 인출 한도가 얼마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신이 또렷할 때 작성해야 효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는 효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한 번도 위임장을 만들어 본 적 없으신가요? 이번 주 안에 한번 은행에 물어보세요. 정말 간단한 절차로 큰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공동명의 통장입니다. 이건 한 통장에 두 사람 이름을 함께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박은정, 박민수 이렇게 두 이름이 함께 적히는 거죠. 이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한쪽이 사고나 병으로 거래를 못하게 되어도 다른 한쪽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니어 금융안전센터 분석 자료를 보면요. 공동명의 통장을 가진 어르신의 78%가 응급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제가 만났던 서혜진 80세 님도 이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막내딸과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어 두셨는데요. 수술비가 급했을 때 딸이 바로 돈을 인출해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한 명과 함께 은행에 가세요. 그리고 공동명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인데요. 5천만 원 이하가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합니다. 그 이상 금액을 넣으시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데 공동명의 통장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허락 없이도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가족과만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와 공동명의를 할지 가족들이 미리 합의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오해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요. 혹시 여러분은 공동명의 통장 누가 함께 할지 정해두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고 계신 제도입니다. 바로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예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나중에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을 때 미리 지정한 가족이 해당 예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통장은 제가 의식이 없거나 돌아가시면 우리 아들 박민수에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미리 지정해두면 나중에 정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 중 일부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데요. 이용자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조명숙 78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딸 이름으로 예금자 지정서를 미리 작성해 두셨습니다. 이후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했을 때 법원 절차 없이 딸이 바로 돈을 쓸 수 있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은행에 전화해서 예금자 사전 지정제도 가능한가요? 이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가능하다면 방문 예약 후 간단한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모든 은행이 시행 중은 아니라서요. 거래하는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들으셨나요? 생소하시죠? 하지만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 한 통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도만 알아도 내 돈이 막히는 상황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위임장, 공동명의 통장,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치매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바로 그 부분을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신가요? 위임장도 만들고 공동통장도 만들었는데 나중에 치매가 오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치매가 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후견인 제도예요. 후견인이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이 이 사람은 가족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본인 판단이 어려워질 경우 가족이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통장도 관리하고 병원비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미란 씨 어머니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은행에서는 돈을 전혀 인출할 수 없다고 했죠. 결국 장미란 씨는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냈습니다.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았어요. 심사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큰 돈을 쓸 때마다 법원에 보고해야 했고요. 1년에 한 번은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장미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돈인데 허락받아야 하는 게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청부터 심사까지 약 6개월 이상 걸리고요. 지정된 후에도 정기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매 이후에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까운 가정법원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성년후견인 제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초기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받으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실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후견인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는 복잡하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자녀가 멀리 사시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해요. 미리 알아두시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법적 제도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는 결국 여러분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조금 번거로워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뭐였을까요? 바로 준비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경우였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메모해 두시고 꼭 실천해 주세요. 이렇게 법적 제도까지 알아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금융거래 위임장, 공동명의 통장,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 그리고 후견인 제도.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은행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3가지 준비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융거래 위임장, 공동명의 통장,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 이 3가지 기억하시죠? 그리고 치매 이후를 대비한 후견인 제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가족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잘못 관리하면 내 돈을 내 손으로 못 쓰는 상황이 생기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가족이 위급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의 힘입니다. 제가 25년간 상담하면서 느낀 건요. 준비된 분들은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준비 안 된 분들은 작은 위기에도 가족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준비들이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자녀와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가 갑자기 아프면 너희가 당황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 두고 싶어. 이 한마디가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자녀분들이 처음엔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현명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제로 은행에 가보세요. 자녀 중 한 명과 함께 방문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세요. 금융거래 위임장이든 공동명의 통장이든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든 뭐든 좋습니다. 일단 하나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세요. 집안에 있는 통장, 도장, 비밀번호 목록을 큰 봉투에 넣으세요. 그리고 봉투에 이렇게 적으세요. 중요한 서류 혹시 나에게 일이 생기면 이걸 확인해 주세요. 이 봉투 하나면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불편해하거나 부모님 돈을 노린다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고마워할 겁니다. 부모가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 그건 사랑과 배려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요. 자녀들이 나중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길을 미리 닦아주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미리 준비해 두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준비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노력으로 모은 돈,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묵혀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이 바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전화 한 통, 은행 방문 한 번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그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자주 놓치는 금융사기 3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교묘한 수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리 알고 계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3가지 중 어떤 준비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채널의 목표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